그러면 고려와 조선의 차이를 뭐라고 할 것이냐? 그것은 조선이 왜 생겨난 나라인지를 보면 돼요. 조선은 고려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겨난 나라예요. 신진 사대부들이 전국의 토지 대장을 다 압수를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불태웁니다. 개경에서. 그 혁명적인 불꽃 속에서 태어난 나라예요. 그거를 다 불태우고 나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꾼 거예요. 조선은 혁명으로 탄생한 나라라는 거죠. 또 한반도 문명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건국된 나라가 조선이에요.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도 버티는 나라가 있고 못 버티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관광 가서 옛날 지주나 귀족들의 장원이란 거는 저택과 정원을 합쳐진 걸 시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장원에 한번 가보세요. 동네에 한두 개씩 꼭 있거든요. 이 장원이 다 경복궁만 해요. 경복궁은 좀 과정인가? 창덕궁보다 작지 않습니다. 중국은 극심한 양극화를 버티는 나라예요. 여러분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왜 발전이 없느냐? 이 나라들은 극심한 양극화를 버티는 나라예요. 국토가 넓고 풍요로워요.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한 생산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렇게 양극화를 통해서 해 먹어도 사람들이 싹 다 굶어 죽지 않고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부자들이 기업인들이 아니라 죄다 지주인 나라들이거든요. 기업인도 지주 집안 출신이에요. 국민들이 어쨌든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양극화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려 역시도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고려 말 때 여러분 드라마 정도전 보면은 정도전이랑 정몽주랑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이님이죠.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이님의 땅이 강과 산맥을 경계로 했을 정도로 넓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땅은 좁고 척박하고 생산력도 적고 사람들은 조금만 가뭄이 들면 와르르 굶어 죽는 그런 나라인데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미국이나 호주의 대지주처럼 땅을 소유했던 거예요. 권문세가들이. 그런데 한반도 자연은 너무나 척박하니까 인구 부양력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양극화가 계속 고착되면 드라마틱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 문명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조선은 귀족들한테 빼앗은 땅을 농민들에게 그 가족들의 인구수대로 모두 나누어 주고 이 사람들 소작농들을 다 자용농으로 만들면서 탄생한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치안, 국방, 법률, 행정 서비스의 대가로 세율을 10%만 매기면서 출범한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왕조가 200년이 지났을 때도 20% 세율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200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0년 동안 세율을 유지한 거예요. 엄청나게 건전성을 유지했던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점령지 주민들하고 조선인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그랬어요. 왜? 서로 악감정 쌓여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딴에는 크게 한턱 쏜다고 세율을 40%를 바치라 그래요. 자기네들은 한턱 쏜 게 맞아요. 일본은 세율이 70%였거든요. 그런데 조선 농민들이 누가 참습니까? 10% 내다가 40% 내라는데 이 오랑캐들을 봤나? 그래서 양반들이 의병을 일으키면 저희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하고 다 죽창 들고 합류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개창 200년째를 살아가는 농부에게 조선은 실패한 체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사극을 보면 임금을 뭐라 그럽니까? 억조 찬생의 지존이라고 하죠. 억조 창생의 지존. 이 나라 모든 벌레, 새, 돼지, 고양이, 사람까지 모든 중생 중에 가장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긴 했겠죠. 그런데 조선의 관념과는 맞지 않아요. 조선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정근대에는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조선도 고려도 형식적으로는 일단 왕의 나라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대부가 이끄는 나라가 조선이었는데 왕과 사대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백성을 위해서. 그게 민본주의 사상이죠. 정도전의 사상이고. 그런데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좋죠. 사랑하면 좋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연산군의 전횡을 오랫동안 신하들이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의무가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왕이 백성을 사랑할 의무가 없는데도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대부들은 조선을 세울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커다란 가정처럼 관념적으로 만들어요. 한 집안으로 만듭니다. 당연히 이 집안의 가장은 누구겠어요? 임금님이죠. 임금님은 백성의 아빠인 거예요. 아빠가 자식을 잘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임금님을 억조 창생의 지존이라고 했고 조선시대에는 뭐라고 했다?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했습니다.